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화를 위한 북한과의 만남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공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연락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접촉했던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공유할 만한 진전 사항은 없다고 밝히고 그런 북한에 대한 만남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also know, we have reached out to the regime in the DPRK. I don't have an update for you on any response, but I will say that our offer remai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공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As you've heard from Ambassador Sung Kim, anytime, anywhere, without preconditions. It's up to the DPRK to respond positively to that outre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국과 북한의 연락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면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s a positive step, and we believe it's a positive step because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o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은 최근 마무리된 대북 정책 검토의 핵심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한 연합훈련의 시행 여부와 규모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결정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이 미한 연합훈련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확실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다만 현 단계에서 연합훈련과 준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내 다양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제대로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미군은 한반도에서 적절한 훈련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모든 결정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호응해 미국의 훈련 연기나 중단을 요청할 경우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 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방위 조약을 지키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방위 약속은 계속 철통 같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최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조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으로 북한은 한국이 향후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미 회담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수입,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회의에 참석한 국회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도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밝히는 등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부인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곡물 부족 사정 악화로 전시 비축미를 식량에 끊긴 전량 세대를 비롯해 기관과 기업소 근로자에게까지 공급하고 있고 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쌀 등 곡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7월 중순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인명과 농축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 때문에 7월부터 9월 사이 북한군 하계 훈련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괌 기지의 미사일 방어 태세에 중국 위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인도태평양 사령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뿐 아니라 적의 로켓과 박격포 등을 요격하는 CLAM 체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기획과장을 지냈던 브렌트 세들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기존 괌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괌은 모든 동아시아 전군의 열점 지역들과 가까이 있어 미군과 우방군의 영내 투사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면서 그동안 대북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뒀던 괌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Sits right about a little under 3,000 miles from all of the hot spots in the East Asian theater. Another part of that's important to reiterate about Guam is it is also close enough to a lot of our partners in the region, like Singapore, South Korea, Japan, and Malaysia, that also visit with their military forces as well as conduct operations and exercises with our forces there. 세들러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지난 2013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긴급 요청에 따라 배치했지만 당초 중국이 부상하는 위협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지스 어쇼호 등의 방어 체계 배치가 요구되지만 실전 배치까지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o if we don't get Aegis ashore, that's like takes about 3 years to build. You're going to have to need, in order to be inside this Davidson window, Admiral Davidson window, to deter China in the near term, you need something there sooner. A couple of things to consider. 세들러 전 과장은 중국의 영내 접근 차단 전략인 이른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퇴역 예정인 미 해군 순양함 3척을 거론했습니다. 이 순양함들은 모두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장 퇴역시키기보다는 괌 항구에 정박시켜 제한적으로라도 이지스 어쇼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들러 전 국장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배치한 사드가 중국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유사시 중국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괌의 운용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사드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특히 중국의 순항미사일의 경우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적절한 해답이 될 수는 없으며 육군의 대로켓, 곡사포, 박격포 요격체계, CLAM 전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경우 향후 실전 배치할 이지스 어쇼어와 완벽한 상호 운용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미군 항공전력의 경우 영내 해군의 미사일 방어 자산과 성공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방어 역량 개선의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상원 군사위원회가 의결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5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이어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약 5년 전부터 북한 등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탐지 식별 레이더를 오는 2023년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는 방안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에서도 제외돼 중단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건설 중인 동상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에릭 펜튼 보크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아프리카 베냉으로의 동상 수출에 대한 VOA의 보도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들에 유사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번 북한의 동상 프로젝트는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여러 유엔 결의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해외 동상 건립 활동에 대해
관련 내용들에 대해 우려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 관련 보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해 이런 동상 판매를 금지했다면서 유엔의 대북 전문가 패널이 이번 보도 내용들을 조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의 위장회사가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m의 동상을 건립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최근에는 해당 동상의 도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